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보다도 스터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영상 중에 실제로 예시, 종목들을 보면서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어쩔 때는 수익을 내고 또 어쩔 때는 손실을 내고 이 수익과 손실을 반복적으로 내면서 통계를 내면 결국 손실이 더 커지거나 뭐 또이또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단연코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매수 자리를 어떤 자리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 타점을 내가 명확하게 잘 찝어낸다면 아무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결국엔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주식을 올리는 것은 누군가의 돈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의 돈이 이 종목을 끌어올림으로써 거기에 같이 편승한 나 역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이 매수 자리를 어떻게 내가 잡고 가느냐, 그리고 이 매수 자리를 어떤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가 이 시장에서 주식을 잘한다 또는 주식을 못한다, 이 고수와 초보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주식은 모든 요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꼬집고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지 라인에서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의 예시를 들어보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동일한 흐름의 패턴의 종목이 나온다면 그때는 나의 자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반등 나오는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수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먼저 투자를 하기 전에 나의 자금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100%의 나의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혹은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빚으로 운영되는 자금인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100% 융통할 수 있는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주식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투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빚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사람은 이 수익이 나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이 여유 자금으로 하셨으면 꼭 좋겠고요.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 투자에 대한 이 비중을 조금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무리하게 900만 원을 빚을 쥐어 가지고 합산해서 1000만 원으로 베팅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나면
더 나위 없이 좋겠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에 이 이자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고 내가 손실나는 손실금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의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다면 내가 요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요걸로만 시작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법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 미수매매 이런 거 하시면 정말 큰일 나니까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시작 전에 드리고 싶네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종목 선정이잖아요.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목 선정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자, 종목 선정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중장기적인 스윙이나 장기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단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아니면 내가 짧게 치고 나오는 이 단타 매매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종목을 선택하는 이 기준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매매 방법을 가지고 이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투자 방법을 잘 골라보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 장기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되도록이면 우량주를 선택을 합니다. 자, 우량주라고 하면 거창하게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코스피에서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종목들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만 보시면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코스피 시총 100위 종목들은 웬만하면 대부분이 다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대부분이 대기업이에요.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을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재무 상태를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 우량주라는 매출과 실적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잘 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코스피 100위 안에서 승부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내가 돈이 좀 작아서 예수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자금 회전을 높여야 돼서 단타를 좀 쳐야겠다. 단타 위주로 매수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들어오는 돈의 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돈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테마가 형성이 되고요. 테마가 형성이 되면 개인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테마성의 테마주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단연코 이 돈을 보셔야 되고 이 돈을 확인하는 기준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요 두 부분을 꼭 챙기셔가지고 거래 대금이 최소 500억 또는 1000억 이상 발생되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고 거래량이 그동안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래량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만 이 단기 투자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단타는 대부분이 좀 어렵다고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나 단타나 똑같이 어려워요. 그냥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어렵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 어렵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한 번, 두 번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결국 다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주식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투자자마다 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부수입을 노리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주 수입을 노리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전업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결코 전업은 웬만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요거 전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많이 못 봤고 결국에는 페인이 됩니다. 페인.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많이 쌓여요. 전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전업에 대한 헛된 희망은 꾸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부수입으로 내가 근로소득으로 월 한 200 또는 300을 벌고 있다. 그러면 부수입을 통해서 한 100 정도 더 번다 생각을 해가지고 주 수입, 근로소득과 주식으로 인한 부수입을 합해서 월 소득을 더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 가정에 불화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부수입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지 말고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제 영상이라도 꾸준히 보시면서 스터디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크게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잔잔바리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원래 개인들은 다 잔잔바리로 벌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나 돈을 크게 벌지 우리 같이 투자금이 이제 5천만 원 미만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잔잔바리로 번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헛된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주식으로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거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허황된 꿈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지지와 저항이 전부입니다. 자, 이게 투자에 대한 부분 책이라도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지지와 저항이 왜 전부냐면 이 주식이라는 것이 사람이 팔고 사람이 사고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또 반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찾으셔야 돼요. 주식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시그널 쪽에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떨어지고 상승하고 떨어지고 이런 흐름 중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그어보고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구워봐서 내가 지지가 가능한 이런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면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이 위의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을 때에 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수가 가장 중요한, 자, 이런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차트를 보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자, 이런 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영상 리뷰 올려놓은 종목들도 보면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지지라인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꾸준하게 보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손실을 낼 수 있는 확률보다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한 7번은 이겨야 수익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표를 삼는 것이 10번 투자를 해서 적어도 7번, 7할 정도는 수익을 내보자. 그래서 더 공부를 해서 8할까지도 내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나셨던 부분들, 지속적으로 손절이 나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기법들은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돈을 유일하게 벌 수 있는 지지라인,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셔가지고 지지라인에 올 때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매수하지 말고 이 지지라인에 올 때만 반드시 내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장에 도입을 하시면 손실을 보기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랑 중장기 이렇게 나눠놓을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단타가 나쁘다, 중장기가 나쁘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우리 같은 부수입을 노리는 직장인들은 되도록이면 스윙 매매로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매수를 해가지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면 더 나위 할 거 없이 좋겠죠. 수익 매매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정상적인 기업, 자, 정상적이라고 하는 정의는 돈을 잘 벌고 매출액이 꾸준히 나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영상에서 실제로 보는 이 차트 종목들, 요거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패턴의 지지라인이 온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스터디한다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대웅제약이에요. 자, 대웅제약도 한동안 굉장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요즘에 잘 나가죠. 매출과 실적이 꾸준히 잘 나는 종목이에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차트인데요. 2023년 정도까지 보시면 주가가 크게 성장했던,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이 시기와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이런 시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자, 요 자리 대략 너무 딱 정확한 자리라고 판단하지 말고 대략 한 10만원 정도 자리가 이게 지지를 받는 지지라인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이 10만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과거에 지지를 받았을 때에 주가의 하락을 멈추면서 더 이상의 주가의 하락폭을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라인이 바로 지지 라인이죠. 자, 차트를 좀 길게 더 보시면 이런 자리들 지지 라인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지 라인을 미리 보고 나서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이런 자리에 진입을 했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위로 더 올라간다면 저항이 부는 저항 자리는 대략 한 16만원 위로 17만원 자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저항이 있으니까 내가 밑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이런 지지와 저항의 자리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대웅제약이 지지와 저항이 정말 명확하게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휴젤 볼까요? 휴젤. 자, 휴젤도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지금 29만 5천 원까지 찍었거든요. 자, 지금에서 보면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한 종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불과 지금이 8월 달이니까요. 이제 1년 전만 보더라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과거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이런 자리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밑으로 나락으로 가면서 이 자리도 보면 10만원 인근으로 지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과거에 주가의 지지를 받았던 이런 자리들을 참고해서 주가 상승하고 떨어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상승폭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미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샀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제가 휴젤에 대한 부분을 리뷰를 많이 드렸고요. 이 휴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참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라인들이 눈에 확인이 되면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실제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다음에 다른 종목이 이런 자리에 나올 때 한번 매수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종목 보면 HTC 현대산업개발 한번 볼게요. 자, HTC 현대산업개발은 전에 그 아파트 붕괴, 아이파크 붕괴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나락으로 갔던 종목인데요. 고점부터 주가가 나락을 가고 찍었잖아요. 결국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지지를 받는 이 지지 라인들을 형성해 줍니다. 이런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현재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으로 더 이상의 주가의 하락 멈추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이나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가 떨어질 때 이 과거의 지지 라인을 확인해서 이런 구간에 매수하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면 주가가 상승하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자, 휴메딕스도 보시면 현재 35,000원 주가가 바닥 부근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에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 휴메딕스도 명확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죠. 고점에서 주가가 빠지고 여기 만원짜리 지지를 받는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지받고 주가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확실히 지지와 저항 자리가 명백하게 보이는 종목이죠. 자, 다음은 쿠쿠 밥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쿠쿠 홀딩스입니다. 자, 쿠쿠 홀딩스도 역시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27,000원 인근 그리고 바닥을 다지면서 지지를 받았던 15,000원 인근 자, 이런 부분에 지지 라인을 하고 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주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지지 라인에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상승했다가 조정받을 때 또 지지 라인 한번 맞아주고 주가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지라인만 잘 찾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하지만 무조건 지지라인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 역시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여기 15,000원 인근이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면, 자, 여기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자,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후에 주가가 올라올 때, 자, 위와 같이 저항대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저항을 보고 지지라인이면은 100% 올라간다, 이렇게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지지라인이니까요. 지지라인에서만 웬만하면 매수하는 기준을 잡아보고, 혹시라도 지지라인에서 매수해도 주가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깨지는 것을 대비해서, 자, 물타기 할 수 있는 물타기 비용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만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몇 종류의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주식 투자는 언제나 그렇듯이 리스크가 좀 큰 투자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잃을 수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또 큰 폭에 앉아서 마우스 몇 번 클릭만으로,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결국 주식 시장이죠. 하지만 이게 예금하고는 다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의 투자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묻지마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서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투자를 할 때 과연 이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대내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되는 지지라인,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서 학습하신다면,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높지 않고 어느 정도 매수 자리만 잘 찾고 들어가더라도, 내가 당장 지금 당장은 물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니까요. 꼭 잊지 말고 지지라인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스터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